예, 날씨가 아침에 좀 춥죠, 그죠? 오후엔 덥고, 날씨가 이거 뭐 아일대기 같아요. 자, 오늘 또 의사표시 한번 가봅시다. 70쪽까지는 70페이지. 자, 우리가 말을 왜 하죠? 왜 말해요? 말이 의사표시잖아요. 왜 말해요? 그죠? 그 답이, 그죠? 전달해. 뭘 전달해? 내 생각을? 맞습니다. 애들한테 말하는 거하고 신랑한테 말하는 건 다르죠, 그죠? 애들한테 말할 때는 공부하라고 말하고 신랑한테는 술 먹지 말라고 말하고, 그죠? 자,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게 이제 의식이죠, 그죠? 자, 의식을 바깥으로 표출하는 거죠. 의식을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표시하는 거, 알리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의사 표시라 그래요. 의사와 표시. 요거는 일치하는 게 원칙이죠, 그죠? 애 보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마음속에는 공부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건 공부해라. 이런 불일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자, 애들한테 거짓말 하라고 얘기해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죠, 그죠? 거짓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거짓말하면 책임져야 됩니다. 자, 그걸 오늘 배울 거예요. 자, 의사표시는 앞에 뭐 70페이지 보세요. 70페이지 보면 뭐 이상한 말 적어놨는데 그거는 시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2번 한번 보죠. 2번에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이거는 뭐죠?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의사표시는, 자, 표의자는 말을 하는 사람을 표의자라 그래. 의사를 표시하는 자가 먼저 일정한 법률 효과가 이제 권리와 의무입니다. 권리 의무 발생을 의혹하고 이걸 효과 의사라. 효과가 이제 권리 의무죠. 자, 법에서는 이제 권리와 의무입니다. 권리 의무를 효과자 결정을 하고 의사를 마음속에 결정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고 결정했어요. 그럼 갑이 얻고자 하는 권리 이익이 뭐예요? 얻고자 하는 이익이 돈 1억이죠. 1억이라는 권리. 그 다음 의무는 뭘 주겠다는 거야? 가옥을 주겠다는 거죠. 내가 집 주고 돈 1억 받겠다. 이걸 마음속에 결정하는 거죠. 이게 의무, 이게 권리죠. 그래서 상대방은 거꾸로 상대방 거꾸로 내가 1억 주고 집을 얻겠다는 거죠. 효과사를 결정하고 상대방이 이제 표시, 객관적으로 표시 행위한다. 그래서 의사 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효과자를 의혹하고 그 의혹을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 표시는 결국 두 가지죠. 뭐예요? 의사 더하기 표시죠. 시험은 안 나옵니다. 시험 안 나와. 의사하고 더하기 표시다. 그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의사를 갖다 우리가 진의라고 얘기합니다. 뭐를 진의. 이걸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이걸 내심적 효과서 그래. 마음속에 결정했다고 그래서 내심적 효과 의사. 그래서 마음속에서 결정한 효과사. 이걸 표시해서 나타나는 효과사. 표시상의 효과사라고도 씁니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시험지에 가면 이런 걸 써요. 왜냐? 심심하니까 이런 게 시험은 안 나와요. 내심적 효과사, 표시상의 효과사. 표시 위에 나타나는 효과사라는 거죠. 이게 일치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일치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보죠. 자, 대표적이나 조금 더 나오겠지만, 갑이 이 가옥을 정의할 의사는 없어요. 주겠다는 의사가 없죠. 그러니까 권리 의무 취득하겠다는 의사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심심해서 아니면 을려를 꼬시기 위해서 을려에게 이 가옥을 정의하겠다고 표시했죠. 진의는 있어 없어요? 내심적 효과는 주겠다는 권리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표시만 거짓말을 한 거죠. 표시상에는 권리 의무 효과사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표시상 효과사를 유효로 할 거냐, 무효로 할 거냐, 취소를 할 거냐. 이걸 이제 오늘 배울 거예요. 자, 그렇게만 기억하고,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이제. 가면, 자, 72쪽으로 갑니다. 72쪽에 가서, 여기서 한 두세 문제가 매년 나와요. 두세 문 나오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정상적이 아니라 비정상적 의사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상이 아닌 의사표시. 뭐 어떤 학자들은 뭐 병적인 의사표시라고 하다. 병 걸린 의사표시라는 거죠. 병적인 의사표시. 크게 두 가지로
1번 조금 전에 봤던 마음속에 결정한 효과 의사, 의사와 바깥으로 표시한 표시상 효과 의사가 불일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고 불일치라 그래. 같은 말은 의사가 없다, 의사의 흠결이라고 합니다. 의사가 없다는 이런 뜻입니다. 갑이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는 의사는 있었어요. 근데 바깥으로 표시를 잘못해가지고 1,000만 원에 팔겠다고 표시했어요. 그러면 표시상의 효과도 일치하는 진위가 없다. 일치하는 진위는 없죠. 불일치하는 1억의 진위는 있지만 1,000만 원의 진위는 없다. 그래서 진위가 없다. 의사의 흠결이라고 그래요. 결은 없다는 거예요. 흠결. 우리 결석하면 여기 없는 거죠. 그죠? 의사와 표시 불일치했던 의사의 흠결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107, 108, 109입니다. 107조, 108조, 109조 7, 8, 9 이렇게 애우는 게 좋아요. 그래야 머리에 오래 남아. 107조가 이제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 아니라고 돼 있지만 진이가 없는 의사표시입니다. 사실은. 요거 좀 보라. 1,000만 원에 표시는 했지만 진이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요 1,000만 원 원칙은 유효하다.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했을 때는 무효다. 다음 통정의 표시. 둘이 짜가지고 진이 아닌 의사 표시한다는 거. 통정의 표시. 요거는 둘이 짰으니까 무효. 요거는 착오는 모르고 있죠.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는 취소. 그 다음에 마지막 2번은 의사와 표시 일치예요. 의사와 표시 일치하는데 의사결정을 잘못한 하자 있는 의사 표시. 하자 있는 의사 표시. 이게 이제 110조입니다. 110조. 하자는 사기하고 강박을 의미합니다. 사기, 강박이 하는 의사 표시는 취소입니다. 우리 머리걸 따서 진, 통, 착사, 유무무, 치치 이렇게 옵니다. 요 4개 조문을 문제에서 한 두세 문제를 내는 이유가 여기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있어요. 선의의 제3자 병에게는 이게 예외적 무효 취소되었다고 주장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 이런 말을 얘기해요. 누구는 보호된다고?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는 거죠. 이거 이제 거래의 안전. 반대말로 악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라고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 단순 암기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요건 이제 여기서 두세 문제가 매년 나와요. 자, 요 적고, 자, 적었다고 치고 그러면 오른쪽 하나씩 가보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 한자로 쓰니까 안일비자 써서 비진이 표시. 진이가 없는 의사표시라는 겁니다. 자, 이퀄 같이 적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는 단독, 혼자서 거짓말한다. 그래서 단독 허위 표시라고 합니다. 이런 어떤 교과서에는 심리유보라고 적혀있는데 심리유보란 말은 일본 말입니다. 안 씁니다. 이거 70세 이상 되는 학자들한테 심리, 저희들 대학 다닐 때 심리유보란 말 많이 썼어요. 그냥 교수님들이 그 일본서 박사학위 받아오시고 많아가지고 지금 심리유보는 안 써요. 출제는 안 합니다. 너 혼자 심리유보 해라. 우리는 어떻게 한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 혼자서 거짓말한다. 단독 허위 표시는 원칙은 유효. 관련 조문 107조 보죠. 제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표의자를 항상 갑이라 놓고 갑이 진이 아님, 진이 아니면 비진이, 진이가 없음. 비진임을 알고 거짓말 하더라도 그 효력이 있다. 유효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비진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는 예외적으로 무효다.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누구에 대항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번 의의 보면 출제는 의의에서는 시험이 안 나옵니다. 왜? 의의는 알고 있는 걸로 간주하고 출제한단 말이에요. 자, 비진이 표시라 하면 의사표시하는 사람 줄이면 표의자 자신이 내심의 효과사, 내심적 효과사 같은 말이죠. 진이 이퀄 진이와 외부에 대해 표시행위 일치 않는다는 걸 알면서 하는 거짓말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요겁니다. 자, 거짓말은 남자가 잘한다 그랬어요? 여자가 잘한다 그랬어요? 둘 다 잘합니다만은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잘하죠, 그죠?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너 나한테 시집 오면 손에 물 안 묻힌다 그러죠? 결혼 딱 하고 나니까 뭐야? 고무장갑을 사주고 말죠. 빨간 고무장갑. 자, 이걸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정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의사가 없어요. 없는데 거짓말로 이제 을려를 꼬시기 위해서 정의하겠다고 이제 표시하죠.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원칙은 이 유효죠. 그래서 이제 가버늘에게 가옥을 청해 줘야 돼. 소유권을 전해 줘야 돼. 그러나 을려가 이제 얘가 이 거짓말로 진위가 없다는 걸, 자, 거짓말로 표시한다는 것을 알았다. 악이. 우리 법은 악이는 뭘 안 해준다는 거죠. 알았으면 계약을 안 했어야 될 텐데 알면서도 그래. 계약한다는 것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 악이나 조금만 주의했다면 할 수 있었다. 과실. 이런 사람은 보호 안 해주니까 무효입니다. 요 두 가지 중 한 개가 있으면 무효다 이거죠. 자, 여기서 그럼 진위의 뜻 요걸 자주 나와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국적으로 판례인데요. 진위, 그 밑에 판례학습 나오죠. 비진위 표시 진위의 의미. 자, 진위 안에서 그 동그라미 치세요. 진위란 특정한 내용, 요걸 외우셔야 돼. 특정한 내용의 의사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특정 내용이 바로 정의입니다. 국적그룹을 전두환이한테 주겠다는 정의에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심표. 표의자가 양정모 씨가 진정으로 X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은 동기일 뿐입니다. 동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한다. 이걸 거꾸로 살립니다. 아니다. 잘라주고. 그럼 문장이 두 개입니다. 그죠? 표의자가 또 잘라주고 의사표시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즉 동기는 내가 국제그룹을 합동수사본부에다 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지라도 당시 상황, 계엄 상황에서는 그것이 정의가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정의 의사표시 하였다면 정의의 의사가 있으니까 진짜 의사표시입니다. 이런 내심의 효과사가 결여된 없는 비진의 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 진짜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일 뿐이다. 취소는 할 수 있는데 10년이 지나서 취소를 못합니다. 다음 요건도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요건은 좀 지나가세요. 요건에서는 하나 기억할 게 2번만 기억하세요. 2번. 표시와 진위가 일치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뭐 시험이 한 6개월 남았으니까 출제를 어떻게 하느냐. 자, 총칙에서는 이렇게 보면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의, 요건, 효과 이렇게 됩니다. 기타가 아니에요. 기타죠. 이제 기타. 뭐 기타는 두루룩 나옵니다. 거의 이제 효과에서 8개, 이제 9문제 나옵니다. 10문제 중에서 총칙. 그 다음에 기타에서 한 문제, 요건에서 한 문제 정도. 그러니까 요건에서 여기 나오는 게 요건, 사기강방에서 요건입니다. 사기강방 가끔 요건이 나와요. 그 외에는 요건이 안 나옵니다. 왜? 의의하고 효과만 제대로 알면 돼요. 총칙 10문제 중에서 한 8문제 맞추려면 의의 효과만 알면 돼요. 의의 효과. 의. 자, 의의를 알아야 효과를 알거든요. 효과는 뭐냐? 총칙은 유효, 무효, 취소죠. 유효, 무효, 취소. 자, 그게 이제 출제원들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출제원하고 똑같이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건에 뭐만 하면 돼? 3번. 표의자가 스스로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다만 대줄 걷죠. 상대방 통정 안 해야 돼. 상대방 통정을 하면 108조가 된단 말이에요. 상대방 통정이 있으면 108조 통정의 표시가 되는 것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4번에 총칙에서는 동기는 따지지 않습니다. 동기,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동기는 불문난다. 뭐 심심해서 하든 뭐 속이기 위해서 하든 꼬시기 위해서 하든 동기는 필요하지 않다. 따지지 않습니다. 자, 거기에 5번이 이제 자주 나오는 판례. 아까 그 국제어로 판례입니다. 똑같은 판례예요. 표의자가 동그라미 치세요. 정의하기로 하고 특정 내용이 뭐가 있죠? 정의가 있죠. 정의가 있으니까 진짜 의사표시야. 비진의가 아니자. 정의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정의에 표시한 이상 정의의 의사도 있고 표시도 있으니까 정의를 하는 자가 국제그룹이 재산을 강제 동남쳐. 강제가 바로 강박입니다. 110조 강박으로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비진의는 성립하지 않는다. 잘라주고.
같은 판례. 또 강박에 따라 제3자 전두환에게 정의한 경우에도 표의자 국제그룹은 마음속에서는 진정으로 원하지는 않았으나 동기는 막 XX 했겠죠. 그렇잖아. 고무신 팔아가지고 그러는 게 얼마나 열받아. 당시 상황에서는 합수부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의사표시가 있다는 비진이 표시는 아니다. 이게 바로 110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다. 진의에서 시험에 나오면 110조 강박이다. 107조 비진이가 아니다. 103조 반사의 질서도 아니다. 그 판례입니다. 자, 대표적인 비진이 판례는 이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갑이 사직서 사건인데 갑은 사직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사표를 쓸 의사가 없어요. 처장이 먹이 살리라고. 의사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데 회사가 을회사가 뭐 구조조정 한다고 너 사표 써라 그래. 그래서 사직할 의사는 없는데 사직을 했죠. 이게 대표적인 비진이 표시. 비진이 표시죠. 비진이 표시인데 회사에서 써라 그러니까 회사가 이미 비진이 표시 뭐가 있죠?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을 거니까 무효인 비진이 표시다. 이 많이 나오는 거죠. 진짜 원칙은 그래요. 근데 갑이 진짜로 사직할 의사가 명예퇴직이 했죠, 그죠? 명예퇴직. 자기가 사직할 의사가 있어요. 있어가지고 표시했다면 일치니까 비진이가 아니죠. 자, 효과입니다. 1. 원칙은 유효죠.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유효하다. 이 예외 상대방이 뭐 했거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뭐 했거나 알았거나 한자로 쓰면 뭐죠? 악의 알 수 있을 경우 과실의 경우는 무효가 된다. 자,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조금만 주의했다라면 알았을 텐데 부주의해서 몰랐다는 거야. 이걸 과실이라고 그래. 과실. 그 다음 세 번째 줄 갑니다. 자, 비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과실 유무는 자, 맨 뒤에 입증책임은 무효주장자에게 있습니다. 무효주장자 대개 갑이겠죠? 무효주장자가 상대방의 악이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자, 그 다음 우측에 와서 이 선의의 제3자 보면 선의를 애워줘야 된다. 누구만 보호받는다?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습니다. 자, 줄 한 거 나가보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무효 가지고 누구에 대항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다. 반대 얘기하면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선의라는 것은 알고 있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고 있죠. 비진이라는 것을 모르고 거래한 제3자는 보호받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겠고. 자, 4번 적용 범위입니다. 적용 범위는 자,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적용됩니다. 혼자 거짓말하니까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도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2번, 3번은 출제 안 합니다. 출제 안 하고 공법행위 적용 안 된다는 걸 한번 기억하세요. 다음 페이지 가세요. 4번. 공법상 행위 줄이면 공법행위입니다. 자, 공법행위는 107, 108, 109, 110 다 적용이 안 돼요. 자, 공법행위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그래. 자, 읽어보면 공법행위는 법률관계의 특수성이 뭐냐면 공법행위는 단독행위면 계약이 아니에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표의자 갑이 비진이 표심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공법행위는 다 비진이 거짓말해도 표시된데 효력이 발생해. 줄거보죠.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이나 군인의 전역 지원서 제출이나 재판상 진술 등은 공법행위이기 때문에 표의자는 비진의 표시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언제나 유효합니다. 자, 공무원이 거짓말해도 유효해요. 그래서 공무원은 거짓말 못하게 하자니. 이번에 뭐 건강원장도 그렇잖아요.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그 공무원들이. 도덕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댓글 사건도 그렇고 요새 난리. 그런 게 미분 안 배워서 그래. 공법행위는 거짓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찍지 마세요. 거짓말하는 사람 찍어야 돼. 자, 판례학사 보세요. 판례학 1번. 공법상 소송행위 적용 안 된다는 거죠. 2번 마찬가지 공무원의 사직의사표시에도 적용이 안 돼. 특히 2번을 많이 출제합니다. 보죠. 공무원의 사직의사표시 공법행위죠. 자, 언더라인 나와 있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 적용이 없고 자, 줄고 나간다. 사인 개인의 공법행위
공무원의 사직서 사건에서는 그 의사가 사직이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표시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무원은 거짓말하면 거짓말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행정법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공법에서 행정계획이 있죠. 계획은 바깥으로 표시된 거예요? 표시가 안 된 거예요? 계획은 플랜은 표시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계획은 표시가 안 됐으니까 지인들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지자체장이 바뀌면 막 바뀐다고 계획은. 근데 계획은 한 20년 계획 이렇게 했죠, 그죠? 뭐 양산 20년 계획, 여기 50만 명, 60만 명 만든다 그러죠? 계획일 뿐이야.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애를 많이 낳아야지. 애 놓습니까? 우리 막 한 명, 지금 한 사람이 2명씩, 3명씩 낳아야 되는 거지. 계획은 계획일 뿐이야. 계획은 계획일 뿐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거짓말 많이 해요. 잘 봐야 돼. 행정법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계획이죠. 행정계획. 그래 보면 뭐 관리처분이 뭐예요? 왜 관리처분이라고 그래요? 모르죠, 그죠? 관리처분 내지. 그래, 그런 거 애우잖아. 공부 무조건 모르니까 무조건 애워. 참. 공무원들도 모르고 그냥 어떤 데 가면 인가라 그러고, 그죠? 어떤 데 가면 추인이라 그러고, 어떤 데 가면 뭐 사용 성인이라 그러고, 어떤 데 그죠? 왜 그런지가 그래요? 심심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게 공무원들이 5급 공무원들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요. 그게 같은 말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떤 데 그죠? 근데 주택법과 건축법 법 이름이 달라서 그래 그게. 자, 그렇게 되겠고, 자, 오른쪽에 이제 확인학서 보겠습니다. 밑에 확인학서. 갑은 그의 X 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자,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이게 뭐야? 진위와는 다르다. 그럼 뭡니까? 이게 비진이라는 거죠. 107조. 그게 딱 나오는 거야. 내심과는 달리, 그러나 107 비진이, 원칙은 유효. 상대방이 뭐 했거나 알았거나 했으면 무효. 공법행위 적용 안 된다. 선의의 제3자 보호된다. 그게 답이겠네요. 을앞으로 이전 넘기 마쳤다.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네, 원칙은 을이 소유자죠. 을이 뭐 했거나 뭐 했다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갑이 소유자가 되겠네요. 옳은 것을 찾아보라. 보자. 1번. 갑의 의사표시는 무효다. 뻥 치고 있네, 그죠? 갑의 의사표시 원칙은 유효하다. 뒤에 읽을 필요도 없고. 2번. 갑의 의사표시는 자, 기부, 예, 기부, 단독행위. 아까 했죠? 단독행위도 적용된다 그랬죠? 단독행위이므로 비진의 표시 법리가 당연히 뭐 된다? 적용이 된다. 어디만 적용 안 된다 그래서 공법행위는 적용 안 된다. 3번. 갑의 진위에 대한 을의 악의가, 지금 을이 악이네요. 악의가 무효죠? 증명되면 무효네. 증명돼. 엑스토의 소유권이 무효니까 갑에게 회복됩니다. 당연히 갑이 소유자가 되겠네.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뭐 잘못한 게 없죠? 있다가 아니라 없다.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4번. 을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이런 말로 하면 과실이네요. 기울였어도 갑의 진을 알 수 있었다면, 과실이 있다면 무효네요. 을은 무효니까 X 토지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다. 답 나왔죠? 4번. 5번.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격려한 병이, 자, 병은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죠? 병이 갑의 진을 뭐냐? 몰랐더라면, 선이라면 당연히 소유권 취득했네요. 선이라면 X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갑이 아니라 선의의 병에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조금 지문이 이제 어렵게 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요 정도만 기억하면 비진의 표시 풀어요. 자, 3번. 통정의 표시갑니다. 자, 통정은 둘이 짰다는 거야.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출제해 사실은. 뭐 매년 108조는 출제가 됩니다. 자, A가 이렇게 해서 항상 머리 그리세요. A가 제가 A를 이렇게 놓는 이유가 선의의 제3자 병하고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얘는 제3자가 아닙니다. A가 돈을 10억을 빌려줬어요. 채권자.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자, 갑은 돈을 빌린 채무자입니다. 그 채무자가 이제 돈을 벌어서 변제기에 원금과 이자를 이제 변제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채무자가 이제 사업을 잘못해서 곧 부도날 것 같아요. 부도가 날 것 같으니까, 자, 이 집이 있습니다. 집 한 채밖에 안 남았어요. 대개 통정의 표시는, 통정은 통할 통자, 뜻등자입니다. 대개 재산을 숨길 때 많이 사용해요.
그러나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동기는 고려한다. 동기는 고려 안 된다? 고려되지 않습니다. 동기는 뭐 재산을 숨기든 아니면 심심해서 하든 동기는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마음속에 결정한 의사와 외부가 표시가 일치하는 요것만 따지는 것이지 동기는 고려하지 않아요. 원칙은. 민법에서는. 형법에서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형법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죽였느냐의 동기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사람을 살해해도 집행유예부터 사형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동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입에서 동기 중요하잖아. 자, 그러면 갑이 이제, 그럼 재산을 이제 숨기러 가보자. 재산을 숨기기 위해서 갑이 친구를 찾아갑니다. 친구야, 큰일 났다. 나 부도날 것 같으니까 우리 집 좀 네 이름으로 등기 좀 해놓자. 등기 안 하면 이제 등기 원인 증서가 있어야 되니까 가짜 매매계약서 만들라는 거야. 갑은 매도에 여사는 없어요. 팔고 싶은 의사는 없습니다. 매매계약서 만들기 위해서 매도하겠다는 허위로 표시하죠. 허위로 표시합니다. 을도 자기가 매수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가장을 만들기 위해서 매수에 표시하죠. 이 사람도 둘이 짜가지고 거짓말로 표시. 을도 거짓말 표시. 그래서 허위 표시. 이것도 무효, 이것도 무효죠. 무효인 계약서를 가장된 매매계약서를 만듭니다. 가장 매도인 갑, 매수인 을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등기 원인 정설에서 등기 신청해서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죠. 그럼 이게 무효니까 이 매매계약 가장 매매계약서 무효죠. 원인이 무효니까 등기도 당연히 뭐가 되죠? 무효가 됩니다.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네, 갑이 소유자입니다. 갑이 소유자인데 등기부에는 을이 소유자처럼 돼 있단 말이야. 그럼 판사는 누구를 소유자로 믿겠어요? 을을 소유자 믿어요. 그러니까 이 갑을 소유자로 아는 사람 둘밖에 몰라. 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는 이 집이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친구 앞으로 이제 재산을 숨긴 것 같아. 그럼 얘가 이제 이걸 입증해서 재산 입증 입증하면 채권자가 취소는 가능해요. 채권자 취소권. 이건 소송해야 돼요. 소송으로. 짧아요. 안 날로부터 1년, 흡유자 5년인데 채권자 취소 판결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권자 취소 판결 대표적인 게 이게 뭐죠? 형성 판결로 등기하는 데는 그 중에 한 개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채권자 취소 판결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갑이 만약에 잘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갚았다면 10억 다 갚으면 이게 없어지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찾아올 수 있겠죠? 말소에서 소유물 반환 청구해 올 수 있고 또는 친정 명의보호원리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이거 강제입행 당하니까 그죠? 강제입행 면탈 목적으로 지금 친구 앞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채권자 취소하면 소유권 찾아와서 이 경매 넣으면 갑은 집 뺏기니까 또 을이 또 팔아먹을 수 있겠죠. 병 보고 팔아먹습니다. 병은 누구를 소유자 믿겠어요? 을을 소유자 믿으니까 이게 통정의 병 모른다는 거예요. 선의. 이 선의는 추정이 돼요. 선의 추정. 이 선의라면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죠. 선의라면. 이제 악이라면 소유권 취득 못하고 또 선의가 만약에 정한테 팔았다. 이게 은폐물의 법칙이라 그러죠. 은폐. 자, 그래서 선의가 악의까지 막아준다는 거. 이 정은 이 두 사람이 짜고 거짓말로 허위 표시했다. 무효다. 진짜 소유자는 갑이라는 것을 알고 매수하더라도 악의도 보호된다. 이게 은폐물 법칙이죠. 전덕자는 악이라도 보호됩니다. 이 뒤에는 이제 악이라 다 보호돼요. 얘만 선이라면 그 점을 조심하면 되겠다. 여기서 한 문제 꼭 나와요. 자, 읽어 나가보죠. 108조 통정 허위 표시 제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 표시는 무효로 한다. 제2항 전항의 의사 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의에서는 둘이 짰다는 거죠. 상대가 통정하여 하는 진위 아닌 허위의 의사 표시를 허위 표시라 그래. 앞에 통정을 빼고 그냥 허위 표시라고도 합니다. 자, 이번 요건에서는 차이가 자, 쭉 가보세요. 다음 페이지 4번만 기억하세요. 107조와 차이점이 뭐야? 통정해야죠. 진위와는 다른 표시하는 데 관해 상대방 을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 합의에다가 4개 같은 말 적어보세요. 동의어 통정, 통모, 합의, 양해,
짜고 그 5개 중에 1개 나오면 108조입니다. 통정, 통모, 합의, 양해, 짜고 그 5개가 동의어입니다. 그런 말이 나오면 108조, 그런 말이 안 나오면 107조 비진입시입니다. 그 다음 5번에 아까 했지만 동기는 따지지 않습니다. 동기는 재산을 숨기기 위해서 하든 심심해서 하든 동기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 그 구별 개념에서 1, 요거는 1, 2월 때 안 했죠. 은닉행위는 숨기는 행위를 은닉행위라 그래. 우리 범죄인 숨겨준다 그러죠? 은닉행위, 숨기는 행위. 자, 은닉행위 일단 저 이퀄 유효하다. 유효합니다. 자, 동그라미 이번에 은닉행위는 교과서 잘못됐어요. 통정의비 일종이 아니고 은닉행위는 자, 숨기는 행위는 실질 진실된 의사가 있으므로 유효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 밑에 3번 예컨대 이건데 은닉행위는 유효야. 교과서 잘못됐어요. 은닉행위는 통정의 표시가 아니에요. 유효해요. 자, 이 얘기입니다. 자, 통정의 표시 나오면 요게 원칙적인 통정의 표시야. 자,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재산 숨기는 게 대표적인 통정의 표시인데, 자, 은닉행위는 유효해. 자, 보죠. 은닉행위 요겁니다. 그거 좀 어렵게 나올 때 요거야. 10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해서 9문제 나오고, 여기 지금 1문제짜리 은닉행위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대개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 이 가옥을 청해합니다. 아들아, 나한테 줄게. 예, 알았습니다. 청해도 잘해야 됩니다. 가신 아들한테 청해를 하니까 물이나 쏟고 앉았지. 그 나이 30대한테 전물을 주면 되겠습니까, 그거? 그죠? 빙의해서 물이나 쏟고 앉았고. 그 유리잔 두면 안 되지. 컵으로 써야지. 자, 갑니다. 공짜로 줍니다. 공짜로 받을게. 청약과 성납. 아들아 줄게. 예, 고맙습니다. 라고 정의 계약했어요. 청약과 성납 합치죠?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정의 유효죠. 정의 계약도 뭡니까? 낙성계약, 불료식 계약이네. 뭐 잘못된 거 없어요. 유효해요. 그럼 뭐 하면 돼? 세금만 많이 내면 되겠죠, 그죠? 세금 내고 등 깨주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 세금 내려고 그랬어요? 자, 세금 때문에 103조 위반이 아니다? 아니죠, 그죠? 세금 때문에 103조 위반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세금, 이게 이제 적용세가 이제 높으니까, 자, 갑이 을에게 뭐 한다? 거짓말로 허위 표시한 거죠. 허위로, 자, 매도의 의사가 없는데 매도. 그래서 매수. 그래서 이제 이게 통정의 표시야. 통정의로 가장 매매 계약서를 만드는 거죠. 그럼 뭐냐면 유효야? 정의, 여기 은닉행위야. 숨기는 거. 요거는 유효인데 가장 매매는 무효죠. 무효입니다. 그러면 등기에서는, 자, 등기에서는 등기 원인이 정의인데 매매로 등기하면 유효라고 배웠어? 무효라고 배웠어요? 유효라고 배웠잖아요. 유효죠. 이거예요. 그래서 정의인 은닉행위가 유효하니까 이게 유효라는 거죠. 요것만 무효죠. 은닉행위 유효, 통정의 표시 무효, 등기는. 그러면 을이 이제 100% 소유자죠. 이쪽은 뭐였어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니까 유효인 원인이 있어 없어? 원인 자체가 뭐야? 무효밖에 없잖아요. 무효밖에 없으니 등기가 무효죠. 그럼 누가 소유자야? 갑이 소유자죠. 여기는 정여가 있죠, 그죠? 정여서 이게 뭐야? 유효니까 누가 소유자야? 우리 소유자야. 완전히 반대잖아요. 을이 이제 팔아먹었다. 그러면 소유자가 팔았으니까 병은 선악불문하고 당연히 유효죠. 요게 차이죠. 요것만 무효뿐이지. 자, 그 점을 주시고, 그 3번 예컨대 이겁니다. 바로 은닉행위. 보자. 바로 요거. 예컨대 요거는 예외적인 그 사건입니다. 갑이 아버지가 자기 소유 토지를 을 자식에게 정의하기 약정했다. 그런데 정의세 세금 문제를 우려하여 아버지 자식과 짜고 나왔죠. 짜고 통정하여 마치 매매계약서라는 것을 꾸며 을 앞으로 이전 넘게 하였다면 조심해야 돼. 매매는 가장 행위, 매매는 무효이나 정의는 은닉행위는 유효하다. 잘라주고. 그래서 정해받은 을이 소유자야. 자식 을이 완전히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소유자인 을이 제3자 병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면 제3자 병은 진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이전받았기 때문에 선악불문하고 당연히 소유권 100% 취득한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등기 원인을 다르게 기재한 등기도 유효하다는 거. 그 물권법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을 모르면 총칙이 안 되는 거야. 그 문제 가지고 낸 게 바로 밑에 확인 학습 이겁니다. 자, 보죠.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야, 이제.
옆에 이 언니갱이 가지고 낸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 언니갱이, 그 사람 숨기는 건데 범죄행위인데 범죄행위하고 민법과 상관이 없어요. 범죄행위 상관이 없습니다. 확인학사.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정의해 나왔죠. 정의하기로 약정하였다. 정의는 유효죠. 그런데 세금 문제를 우리 아이 을과 짜고 마치 매매계약 체결한 것처럼 꾸며 을 앞으로 이르게 하였다. 옳은 것은 정의계약은 언니기로 유효합니다. 매매만 무효야. 등기는 유효네요. 누가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다. 이 개념을 외워야 됩니다. 케이스에서 정의하기로 했는데 짜고 매매로 소유권을 등기했다.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다. 그럼 외워버리세요. 그냥 1. 매매계약은 가장매매니까 당연히 맞아? 무효다. 정의는 언니기로 맞아? 유효하다. 거꾸로 됐어요. 3번 을이 소유자니까 갑은 소유자인 을을 상대로 말소 청구할 수가 없다. 답 나왔네요. 없다. 을이 소유자다. 이걸 이제 혼자 푸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낑낑거리고 질문 들어옵니다. 팔을 구울다 가서 헤매고 앉았어요. 다음 4번 을이 이런 사실 안 병에게 알았던 몰랐던 병을 소유권 취득하네. 병에게 매도 이제 등기하면 갑은 병이 소유자니까 병을 상대로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5번 을이 이런 안 병에게 매도 이제 등기하면 병이 소유자네요. 을도 소유자인 병을 상대로 말소 청구할 수가 없다. 을이 100% 소유자 있으니까 병한테 넘어간 병도 100% 소유자입니다. 요 케이스는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언니경이 나오면 을이 소유자라는 걸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 이걸 통정의표를 풀면 안 된다. 자, 그렇게 기억하고 오른쪽에 효과입니다. 효과 요거죠. 요거 쪼릅니다. 1. 당사자 간의 관계는 언제나 무효다. 당사자 누구야? 갑과 을사는 언제나 무효다. 언제나 무효니까 따라서 자 이행하지 않으면 아직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잘라주고. 그러나 이미 이행한 후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죠. 이행 후 요거네요. 을에게 소유권 넘어왔다면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있다. 말소할 수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 자 따라서 허위 표시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103조가 아니므로 불법 원인급여는 적용 안 되니 적용이 없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다음 제3자 보호죠. 통정의 표시는 누가에 대항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제3자가 누구냐?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자, 참고해서 다음 페이지. 선의의 제3자는 애워줘야 되는데, 자, 항상 요 통정의 표시가 1월 1일 있었다면, 자, 제3자, 선의의 제3자는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야. 이 새로운 거래 안전 뭐야? 새로운 뉴 거래 안전이죠. 그래서 요거는 1월 1일 있다면 1월 1일 이후에, 그러니까 1월 1일 후에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만 보호됩니다. 얘는 통정의표에서 먼저 있었잖아요. 올드죠? 얘는 제3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통정의표가 있고 만약에 107, 108, 109, 110 있고 나중에 이해관계 맺은 사람만 보호됩니다. 자 그러면 가끔가다 한 2, 3년에 한 문제 나오면 앞에 해당되는 자, 즉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는 사람이죠. 새로운 이해관계, 새로운 첫째 당사자와 포괄성계인 이외의 자로서 이거죠. 자 갑과 을이 당사자죠. 당사자는 제3자가 아니라 항상 제3자란 말이 나오면 당사자 갑과 을을 빼는 거죠. 그리고 갑이 사망했다. 상속인도 당사자에 들어가. 그러니까 당사자와 포괄성계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새로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야. 허위표시 후자라고 후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를 제3자라 그래. 그 의가 나왔네. 거기 의고 그 밑에는 담은 얘들 예. 가장매매 매수인 을이라 놓고 을로부터 목적물 매수한 자 나중에 새로 매수했죠. 또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 채권의 양수인. 다음 가장매매 매수인에 대한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또 가장저당권에 기한 경락받은 자. 또 전세권 설정 허위표시인 경우 전세권 위에다가 새로 저당권 취득한 자. 전부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입니다. 밑에 아닌 사람을 에어버리세요. 아닌 사람이 더 자주 나오죠. 해당되지 않는 자, 즉
제3자가 아닌 사람, 새로운 사람이 아닌 사람이에요. 자, 여기는 조심할 게, 요게 기초가 돼야 돼. 통정의 표시, 요걸 기초로 새로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요. 기초가 틀리면 안 되죠. 이게 기초인데, 기초가 아닌 엉뚱한 데다가 이해관계 맺은 사람은 제3자가 아닙니다. 자, 보죠. 거기는 첫 번째 얘기야.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새로운 권리에 대한 양수인은 제3자가 아닙니다. 가장매매에 기한 이거예요. 자, 갑이 을에게 가장매매했어요. 그런데 을이 요걸 팔아먹었어요. 만약 5억에 팔아먹었다. 그러면 이건 누구 건물, 자, 갑이 이거 누구 건물 팔아먹은 거야? 갑의 건물 팔아먹었죠. 그럼 750조 불법이 성립하죠. 이게 5억에 만약에 이 집이 만약에 6억짜리다. 6억짜리를 5억에 팔았다. 그럼 6억 손해배상 해줘야 돼. 이 손해배상 청구권. 요거는 요 가장매매가 기초된 게 아니죠. 이건 집 팔아가지고 요거잖아. 6억에 대한 양수인. 이거는 제3자가 아니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기초가 틀린 거죠.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새로운 권리에 대한 양수이니까 제3자가 아닙니다. 기초가 전혀 달라요. 그 다음 두 번째도 많이 내죠. 채권 가장량도에서 중간에 지워버리고 채무 변제하지 않고 있던 지워버리고 그냥 채무자. 채권 가장량도에서 채무자. 이거는 기존 채무자예요. 새로운 채무자가 아니고 보세요. 갑이 자 병을 그냥 채무자로 하겠습니다. 병이 갑한테 100만 원의 채무가 있어요.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채무가 있었어. 아직 돈을 안 갚고 있어요. 근데 오늘 갑이 자, 이 을에게 이 100만 원 채권에 가장 매매를 합니다. 을아, 내가 거짓말로 내가 100만 원 채권인데 너한테 팔아먹을게. 그래서 내가 살게. 둘이 오늘 양수했어요. 가장 양수했어요. 이 사람은 옛날 사람이야? 새로운 사람이야? 1년 전 사람이죠. 이거 제3자가 아니지. 이거 똑같잖아. 올드죠. 기존 채무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채권 가장량도에서 채무자는 기존 옛날 채무자지 새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답으로 내왔고, 그 다음 주식 가장량도 된 경우, 이렇게 된 경우 맨 뒤에 회사 매개 지어버려. 회사도 이거 똑같아. 옛날 회사예요. 자, 회사가 이거 똑같아. 채무자하고 똑같은 거야. 자, 회사가 1년 전 회사인데 오늘 주식이 가장량도 됐죠. 올드입니다. 두 번째, 채무자하고 회사는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 저당권 가장 포기했을 때 후순위 저당권자는 이익봐 손해봐? 손해보는, 예? 주식이 저당권 가장 포기했어요. 포기하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이익 보죠. 이 사람 손해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3자가 아니고, 저당권이 가장 포기되면 그 밑에 사람이 올라가잖아요. 후순위가. 선순위 이익 보잖아요. 손해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3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맨 밑에 거죠. 가장 매매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수익자 이퀄 제3자죠. 명칭은 제3자지만 수익자는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게 아니고요. 그냥 이익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3자가 아닙니다. 가장 많이 나와. 명칭은 제3자야. 이거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많이 했잖아. 자, 요약자와 낙약자가 해가지고 A한테 보험금 줘라. 얘는 보험금만 받는 사람이죠. 손해보는 거 전혀 없죠. 그러면 제3자가 아니죠. 여기서 나온 급부청구권자지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게 없어요. 그래서 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맨 밑에 가장 매매로 제3자를 위한 계약한 경우 수익자 이퀄 제3자. 명칭은 제3자지만 선의의 제3자 포함 안 됩니다. 그래서 수업할 때 제가 A로 수업하잖아요. 병이 아니니까. 이 A라고 적히는 것은 제3자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외웠다고 치고 밑에 동그라미 2번 선의의 개념 나오죠. 기억. 선의란 허위 표시임을 제3자가 알지 못하는 것을 선의라 그래. 모르고 있는가? 허위 표시를 모르고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선의의 제3자입니다. 반대 악의는 뭐죠? 알고 있는 게 악입니다. 자, 조금 전에 했죠. 제3자는 자, 이겁니다. 여기까지 시험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D가 입증 책임 조심하고요. 무조건 우리 민법만이 아니고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선의의 제3자란 말이 나오면 제3자 선의는 추정됩니다. 추정된다. 추정되니까 병이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고 갑이 이걸 무효를 주장하려면
갑이 병의 아기를 입증해야죠. 아기 입증. 자, 디귿 입증 책임 땡땡 제3자 병은 선의로 추정되므로 무효주장자 갑이 제3자 병의 아기를 입증해야 됩니다. 자, 리얼 무과실은 요건이 아닙니다. 자, 선의의 제3자면 되는 것이지 제3자는 선의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선의면 보호되지 과실 유무는 따지지 않는다. 그렇게만 기억하고 오른쪽에 4번 갑니다. 통정의 표시도 채권자 취소권 동의어 적으세요. 사회행위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요거죠. 이 갑과 을이 통정의 표시를 하면 A가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같은 말 사회행위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자, 사회행위 취소라는 것은 자, 갑이 사실은 A의 채권을 해치고 있는 거죠. 10억 채권을 안 갚으려고 지금 짜가지고 등기는 거잖아요. 이거 사기쳐가지고 사행위, 사기쳐가지고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 사행위라는 거죠. 사행위 취소권, 사행위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같은 말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다음 5번의 적용 범위는 자 1번 조심하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적용 안 됩니다. 왜 그래야 돼요? 둘이 짜야 되니까. 갑과 을이 짜야 되니까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 상대방 통정하여 본조 108조가 적용되므로 상대방 없는 행위는 통정할 수 없기 때문에 허위 표시가 성립 안 됩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재단법인 설립행위에는 통정의 표시가 적용 안 된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착오입니다. 착오는 자 알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착오는 여러분들이 자 마음속에 있는 의식하고 외부적 표시가 불일치를 모르고 있는 거죠. 의식과 표시 불일치를 모르고 있는 것. 누구나 사람은 착오를 합니다. 우리 착각이라 생각하면 돼. 착각. 오늘 민법 시간인데 뭐 개론책을 가져온다든지 왼쪽 그죠? 그냥 꽤 있잖아요. 그래야 선생님 모르게 학원에 가서 살짝 빌리고 책. 그리고 왼쪽에는 뭐야 빨간 신발을 신고 오른쪽에는 노란 신발 신고 오고. 그게 착오인 줄 알았는데 요새는 한 몇 년 전에 그죠? 그게 유행했죠, 그죠? 애들 보니까 왼쪽 신발은 끈이 노란색 끈이고 오른쪽은 빨간 끈이고. 물어봐서 내가 중학교 때 야 임마 너 왜 그런 신발 그 아저씨 그게 아니고요 이게 유행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알아야 됩니다. 자, 그걸 이제 대입하면 우리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모르고 있는 게 착오입니다. 자, 착오는 중자가 2개 나옵니다. 이걸 외워줘야죠. 중자. 자, 109조 봅니다. 제1항. 의사 표시는 법률에 의해 무슨 부분의 착오? 중요분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착오가 표시에 무슨 과실이 있으면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취소하지 못한다. 착오는 결국 중요 부분의 착오가 뭐냐, 중과실이 뭐냐 이게 출제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2항 전항의 즉 착오로 인하는 취소는 누구에 대한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의의만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의의에서 자 설정 한번 읽어봅니다. 보통 국어에서 착오라고 하면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에 잘못 있는 것을 말하지만 자 오늘 민법 시간인데 개론책 가져왔다. 이게 착오야. 근데 민법상 착오는 의사표시니까 자 두 번째 줄 맨 뒤에 표시로부터 추단되는 의사를 줄이면 표시상의 효과사 같은 말 표시행위죠. 표시행위와 진의 즉 내심적 효과사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인데 표의자가 알지 못하는 게 착오야. 많이 어렵죠? 이거예요 결국은. 갑이 자 을에게 집을 만약에 1,000만 원에 팔겠다 표시죠. 근데 내심은 뭐였죠? 1억이었죠. 내심적 효과사는 마음속에 결정한 건 얼마야? 1억 받겠다고 결정했는데 표시는 얼마라고 했어요? 1,000만 원으로 했죠. 이걸 갑이 모르고 있는 게 착오입니다. 자, 이걸 알고 있다. 혼자 알고 있다. 107조 비진의 표시. 둘이 짜가지고 둘 다 알고 있다. 108조 통정의 표시. 갑이 모르고 있다. 착오예요. 그거야. 혼자 알고 있다.
둘 다 짜서 둘 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착오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혼자 알고 있다, 혼자 거짓말했다, 비진의 표시. 둘이 짜가지고 둘 다 거짓말했다, 통정의 표시. 거짓말 모르고 있다, 착오입니다. 착오. 우리 편지 쓸 때 많이 하잖아요. 그죠? 보면 내가 동그라미 칠 때. 그럼 1000만 원이죠. 내가 요렇게 찍어야 되는 잘못 찍었다. 이 착오죠, 되게. 그럼 착오를 일으키는 원인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조금 착오는 착각을 많이 하니까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